은퇴가 아니고 금퇴. 네. 저희들은 이제 행복하게 행복한 은퇴. 이 은퇴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자유라고 하죠. 66%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예. 연금 준비를 연금제도 활용을 10년 이상 먼저 시작했다. 노후가 편안한 거죠. 원하는 집을 사시는 건 좋은 것처럼 노후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연금은 들어야 된다. 그것도 많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준비가 예, 안 예. 돼 있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부동산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은퇴 준비하다가 똘똘한 집 하나면 해결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맞습니다. 많이들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퇴 후에 빈곤한 삶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이제 노력이 진행되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또 전무님이 최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금퇴족. 그러니까 은퇴가 아니고 금퇴. 네. 저희들은 이제 행복하게 행복한 은퇴. 이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자유라고 하죠. 우리랑 많이 다르네요. 우리는 네. 은퇴하면 뭐 왠지 불안, 빈곤, 네. 뭐 약간 이렇게 불안감 막 이런 게 네. 많잖아요. 뭐 예. 걱정 막. 예. 근데 미국은 첫 번째가 자유, 두 번째가 예. 뭐 이렇게 편안함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의무에서 해방된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50대에 퇴직을 하시면은 네. 이 생활비가 월 한 252만 원 정도를 생활비 쓰신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렇게 252만 원 쓰시는 분들이 한 62.8%는 원래 그거보다 더 많이 쓰다가 줄였다는 거죠, 지출을. 그리고 84.8%가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시 경제활동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좀 빠듯하니까. 예. 그리고 55% 그러니까 예. 절반 이상이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제대로 퇴직은 안 되다. 자유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또 본인이 안 되면은 부인이라도 뭐 네. 이렇게 하여튼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66%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예. 또 은퇴를 하고 나서도 또 오히려 이제 정말 노후를 위해서 또 저축을 또 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축이 계속 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이제 현실이고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좀 은퇴 준비가 잘 된 금퇴족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어떤 비결을 갖고 있나 보면 일단은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금 준비를 연금제도 활용을 10년 이상 먼저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40대, 50대 연금 네. 얘기한다 그러면 한 30대부터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실제로 30대 이후로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경험이 많다. 네. 그러니까 재테크에 좀 예. 요즘은 이제 다시 동학개미 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아졌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뭐 이렇게 조사할 때만 해도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거죠. 일반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자산관리 정보 수집이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제 30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정보 수집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조사했을 때는 이제 일찍부터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집 마련은 이게 뭐 집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하나 있는 게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이 있기 때문에 네. 주택연금이라는 게 또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 저기 일부에서는 또 뭐 집도 살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우리 존 이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재테크를 잘 하시자는 그런 차원이시로 저도 뭐 다 예. 존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이렇게 저도 좋은 말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희들 금태족에서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현금 흐름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 마련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런 빅데이터로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금태족의 분들이 전체 저희 빅데이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기준이 저희들이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분들의 그런 은퇴 자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은퇴 준비해 놓은 거가
지금 생활비가 300이면 은퇴해서도 30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쓰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원하는 그렇죠. 기준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금태족인데 그런 분들의 빅데이터를 보면은 40대 초반부터 좀 금융자산이 이제 보유가 좀 높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 중에서 연금하고 신탁하고 펀드 비중이 60% 이상 차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대 초반에는 주식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40대 중반 이후로는 펀드 규모가 좀 많다. 뭐 그런 특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부동산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금 선진국 얘기 네, 네. 이제 우리나라 금태족도 마찬가지신데 아까도 우리나라 금태족도 연금 신탁 펀드 이걸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 당연히 이제 연금을 해놔야 나중에 다 연금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노후가 편안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연금은 연금 불입할 때부터 세제 혜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잘 아시지만 연말정산 지금 예. 또 연말이라서 또 저희들이 역식도 연말에 낸 거고 일부러 네. 연말에 이제 이 연금 저축 이런 거 예. 들면은 세금 공제 받죠. 그게 뭐 연 한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습니다. 15% 이렇게 받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15%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운용할 때도 운용 차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받을 때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불입할 때, 운용할 때, 찾을 때 다 세제 혜택이 있어서 이 노후 대비를 하라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 분들 그리고 이제 호주 분들 뭐 이런 데 연금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이 연금으로 갖고 있어요. 연금으로.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장기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장기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주식 투자의 우량주 주식 투자의 원리랑 비슷하거든요. 이 샀다 팔았다 삼성전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지금 장기로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량주 펀드나 뭐 4차 산업 펀드, 중국의 뭐 우량주 펀드, 아까 4차 산업 리츠 펀드 뭐 이런 것들 연금형으로 또는 네. 뭐 국채 예.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또 불황이 오면 또 금리가 떨어지면 예.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자산 배분을 해서 네. 연금형으로 장기로 저축하면 굉장히 불입할 때도 세제 혜택 받고 운용할 때도 또 세제 혜택 받고 네, 장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요. 굉장히 좋죠. 이게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분들이 401k라고 미국 연금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 분들의 연금 규모가 1인당으로 볼 때 한 사람당 연금 규모가 한 10배 돼요. 와, 많이 10배. 차이 나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10,000불. 미국은 규모 딱 숫자도 쉬워요. 10만 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평균 1억 1천, 네. 1억 2천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이 1억 1, 2천이면 어떤 분들은 20만 불, 30만 불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또 자산 배분하는 그런 전통이 오래돼 갖고 이 작년 같은 경우 미국 전체 이 연금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0%가 돼요. 그러면은 3억 갖고 있는데 10% 나오면 3천만 원. 그러면 매년 그거만 받아서 그렇죠. 네. 써도 원금 안 없어지고 예. 그래서 예. 이게 노후가 아니 물론 이제 거기다 국민연금 나오고 뭐 네, 이렇게 네. 등등 하면은 노후가 편안한 거죠. 우리도 지금 너무 연금을 안 받고 네. 있어서 이거를 복리로 계속 부어 나가면은 나중에 편안한 은퇴를 할 수 있고 또 연금이 없다 보니까 연금 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연금 운용을 잘하면 나중에 굉장히 이 편안한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죠. 내가 30대는 몰랐는데 연금을 계속 쌓아놓고 보니까 50대 되니까 내 연금이 막 한 1억 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퇴직금은 별도로 있는데 내가 운용하고 있는 연금이 한 몇 억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좋죠. 아니면 뭐 몇 억은 아니래도 뭐 꽤 된다 그러면은 네. 마음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집 사는 것도 집을 꼭 뭐 사야죠 의식주니까. 네. 근데 이제 집도 사야 작은 뭐 어쨌든 규모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집을 사시는 건 좋은 것처럼 노후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연금은 들어야 된다. 그것도 많이.
이제 우리 4050 세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퇴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가 4050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힘들어요, 사실은. 젊은 20, 30대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해주기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월급 통장이 우리한테 주거래인데 선진국을 보면 은퇴하면 연금 통장이 주거래 통장이 네. 될 정도로 연금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예. 거기서 계속 받아 생활비 쓰니까. 예.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 나갈 때 나이 드는 것이 또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좀 외람되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문인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전문인 모시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